어제까지만 해도 살던 집이 오늘 갑자기 남의 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남의 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강서구에 사시는 김 씨 부부의 일입니다. 63세인 김 씨는 23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이 집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녔으며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이제는 부부 둘만 남아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금도 크게 올랐는데 집주인은 더 이상 전세를 놓지 않고 직접 살거나 매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23년을 산 집인데 2달 안에 나가라니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의 전세를 구하려면 지금보다 억 단위로 돈을 더 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50년을 살아온 서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먼저 집값 상승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도 따라 오릅니다. 문제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집값의 70에서 80%가 전세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50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10억짜리 집을 6억에 전세를 놓으면 나머지 4억은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하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집을 팔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은행 대출 금리가 연 2%대였습니다. 집주인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여러 채의 집을 사고 전세를 놓으며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가 2배, 3배로 뛰면서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세를 놓아봤자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도 대폭 올렸습니다. 세입자가 못 구하면 그냥 비워두거나 아예 집을 파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성남시에 사시는 박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8세인 박 씨는 15년 전 전세 3억에 입주했습니다. 그동안 전세금은 4억, 5억, 6억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약 갱신 시기가 되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8억으로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3억에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억을 8억으로 올릴 돈도 없고 월 200만 원을 낼 여력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했고 자신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간신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이사를 가야 했는데 같은 성남 시내에서는 적당한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인이나 화성 쪽으로 가면 조금 저렴한 전세가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면 출퇴근은 물론이고 병원이나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평생 쌓아온 이웃관계와 생활 기반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하필 지금 터져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전세 계약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계약은 2년 단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것이 2020년이었고, 그때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 계약들이 대거 체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2년에 첫 갱신이 있었고, 또다시 2년이 지난 지금 두 번째 갱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집값은 더 올랐고 금리도 올랐으며 전세 시장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들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집주인들조차 전세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데 세입자가 깡통전세 피해를 보면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중장년층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나마 월세로 전환하거나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은 다릅니다. 이미 자녀를 키우고 독립시키느라 저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해서 소득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사업을 시작할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 문제까지 터지니 앞이 깜깜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전세 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씨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67세인 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지만 큰아들은 지방에 살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최 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70만 원 정도를 받으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월세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 70만 원이었습니다. 최 씨의 한 달 수입이 고스란히 월세로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란 말입니까? 최 씨는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작은 방 하나에서 공동 화장실을 쓰며 살게 된 것입니다. 20평대 아파트에서 2평도 안 되는 공간으로 삶이 축소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해서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폭을 제한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세금 인상을 제한하니까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놓지 않습니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더욱 기피합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입주 조건도 까다로워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한국의 전세 제도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무너진 지금 전세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 문화가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집 마련입니다. 가능하다면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 내 집을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부가 어렵다면 외곽이라도 좋습니다. 아파트가 어렵다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라도 좋습니다. 평생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대출 이자 부담이 있지만 월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결국 내 자산이 되는 것이니 훨씬 낫습니다. 둘째는 월세로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세를 고집하다가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정한 월세를 찾는 것이 현실